안녕하세요, 종소돌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03%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98%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었죠. 실제적으로 시간별 투자자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 양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 외국인 매수세만 들어왔다. 금융투자가 다시 사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기존 거에도 좀 팔았으니까 다시 메꾸는 부분인 거고요. 그 외의 애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했다라는 거고, 항상 제 지수 방송을 보시면 거진 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코스닥은 얘네들 위주로 잘 봐라. 얘네들 물량이 언제까지 들어올 거고 언제 기어 나가느냐, 들어온 물량의 최소 50% 이상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아직은 이 개관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얘네들까지 들어오는 건 플러스 알파예요. 둘이 들어오면 당연히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도 얘네들이 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받아주면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대신 둘이 들어왔을 때가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최대한 많이 사 모으고 있는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3거래일째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첫날에 개관 좀 팔았다가 두 번째 날부터 이 외국인이 사는 만큼 좀 더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거죠. 왜? 얘네가 사니까 얘네가 더 열심히 산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팔 때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투자자인데, 기관인데 라고 하면서 코스피만 그래도 주구장창 담는 거예요. 누가? 금융투자가. 왜? 얘네는 바닥을 잡는 애들이니까. 그냥 온종일 떨어질 때마다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만큼 코스피를 방어하고 싶다라는 거고, 희한하게 코스피는 기타 법인이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별 투자를 보더라도 기타 법인은 항상 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아요. 그만큼 코스피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 기타 법인은 끊임없이 팔기 바쁘다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코스닥은 이 주가라고 해야 되나요? 호가라고 그러니까 주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주, 두 주 하니까 이 주수를 찍어내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코스닥에서 전환사채로 돈 버는 회사가 2,000 종목 중에 반 정도 혹은 30-40%는 된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들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장 별다를 거 없고요. 코스닥은 드디어 이 박스 바닥을 뚫었어요. 그죠? 갭이 좀 강하게 떴다라는 거고, 기존에 고점 만들었던 1015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지켜볼까? 라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갭 뜨자마자 날아간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내일이겠죠? 내일 한 차례 더 떴다가 윗골이라도 달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물량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이나 모레. 그럼 다시 한번 101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갭 자리를 여기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무조건 이 갭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한 번은 매꾸로 내려올 확률도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990까지 다시 열어놓지 말고 1000포인트 마지노선, 그리고 그 위가 1010포인트고 위로는 1030포인트를 저번부터 말씀드린 1030포인트를 일단 넘겨야 된다. 그래야 추세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1030포인트. 이해되시죠? 이 1030포인트를 넘겨야 그 다음은 10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요런 그림으로 바로 갈 거냐, 얘 차이다. 어차피 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뭔가 변화를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문제점은 뭐다? 코스피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흐름으로 코스피 역시 갭을 떠서 올라오는 그림이지만 뭐다? 약하다라는 거죠. 왜? 무거운 종목이니까. 무거운 종목이고 그만큼 많이 안 팔았다라는 거죠. 지들은. 밑바닥으로 쌍바닥까지 얘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당장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이 키를 맞추든 아니면 코스피가 더 잘 가든 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다? 코스닥은 외바닥에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강하게 상승시킨 거고, 코스피는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단단하게. 왜?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니까. 다시 이런 기회에 올 확률이 드물다라는 관점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냐, 네가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냐, 예를 들어 TPC냐 뭐 라고 따진다면, 얘가 5% 빠진 게 얘는 30% 마이너스 하한가 간 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코스피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라오지만 아직 뭐다? 얘는 3050포인트도 못 넘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에 따라서, 즉 코스닥과 코스피가, 코스닥은 지금 빠른 기세로 먼저, 왜? 이 뭐라 그럴까요? 현재가 상승피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00포인트, 1000포인트, 그럼 3배 정도. 원래 올라가면서 3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내리면서 3배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스닥, 다우의 흐름이 3배 반 정도. 그러면 우리는 코스닥이 조금 더 0.5배라도 좀 더 올라갈 확률은 맞춰주어야 되지 않을까. 왜? 나스닥이 코스닥이 따라한 거고, 나스닥을 코스피가 다우를 따라하는 흐름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3050까지 갔다가 누르면서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코스닥 좀 눌러놓고 코스피만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코스닥 눌러놓고 코스피만 살짝 올려놓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은 이 상승률로 갈 거냐, 그냥 그런 기준만 보면 돼요. 뭐 어찌됐든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가도 크게 나쁘고 상관할 건 없다. 왜? 나중에 누를 때 그만큼 더 누를 거니까. 이해되시죠? 코스피에 있는 종목 여기 떨어뜨리는 시간보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 여기 떨어뜨리는 게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상승률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 3050포인트 넘어서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밑으로는 2975포인트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흐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번 주 내내.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인트로메닥도 올라오는 부분인 거죠. 그죠? 어찌됐든 항상 페이크를 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계속 지수 얘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바닥이다,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멈춰야 된다, 이젠 바닥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잘 맞아서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 차트를 헛공부한 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듣고 그래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 들고요. 자, 오늘은 오상자일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실적도 뭐 분기와 연간에 따라서 이 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여기 안 떴네요. 밑에 쪽에 떴나? 여기 있네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연결 기준으로는 82%가 마이너스인데, 별도 그러니까 그때 그냥 오늘 이번 것만 딱 당액랑 지난 거에서 꾸준히 연결했을 때는 적자인데, 하나만 봤을 때는 1000%가 뭐 순이익이 누적이 됐다라는 뭐 그런, 뭔 차이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저는 차트만 보니까 굳이 이런 게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거고,
왜 이렇게 빠졌느냐 라만 좀 체크를 한다면 실적이 나와서 빠졌나 보다 라고만 생각할 거 밖에는 없어요. 특별하게 악재에 뭐가 나온 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요,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고 저점을 만들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바닥은 뭐하다? 정해져 있는 자리다. 그 바닥은 5,930원인 거고, 그죠? 이 바닥만 올라오면 차트가 한번 업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바닥을 잡고 그 바닥에서 한 차례 올라왔던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레벨업 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 다음이 요 자리인 거고, 그 다음이 어디? 요 자리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누를 때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런 누름의 자리에서 한 차례 강하게 눌러놓고 자리를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라는 거죠. 8,900원. 그리고 그 밑에가 5,900원 정도. 요런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주가를 돌리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8,9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요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나오지 않을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점으로 대충 꽂아댔던 몸통이 9,500원. 그죠? 오늘의 저점이 8,3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 현재 자리에서는 언더슈팅까지 생각을 한다면 밑에 있는 장기평선이 이제 위에서 내려앉으면서 뭐가 되는 자리예요? 이 2평을 돌리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얘는 돌려놓고 얘는 갈 길 가고.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캔들이 좀 놀더라도 빠르게 이 위로 올려다 놔야 이 캔들이 잡아서 위로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빠졌을 때 더 이상 누르지 말아야 될 자리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7,850원인 거고, 7,850원인 거고, 웬만하면 8,000원을 유지하는 자리.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 여기서 행보할 거냐? 위에서 행보할 거냐예요. 왜? 올라오고 나서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추세를 만들어낼 거냐? 요 추세 안에서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옆으로 횡보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 각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건 그런 각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자리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죠? 그럼 지금은 요 자리를 찍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어디? 8,900원, 9,000원 위로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면 밑에서 횡보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구름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사실 구름대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그럼 즉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반등시켜서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는 나온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셀리드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애들이 이제 슬금슬금 머리를 들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셀리드는 오늘도 저점을 일단 낮췄어요. 낮췄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뭐다? 이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열어두고 55,000원 부근 정도까지 열어놓고 얘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다. 그죠? 올라왔던 자리를 반납시켰고 몸통이 길어짐으로써 당연히 하방의 압력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하방의 압력을 받았던 현재 자리가
올라왔던 고점의 부분 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가 56,000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상승했을 때 만들었던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는 뭐 하는 관점? 분할 매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즉 대신 55,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 자리를 빠르게 그러니까 이탈하고 나서 바로 회복을 못한다면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크게 빠져나갔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단기적인 거래량은 분명히 빠져나간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계단식으로 강하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계단의 모양을 만들어요. 즉 여기가 마무리다 라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더 눌렀다라는 거죠.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이 영상 말씀드렸었죠. 어디? 82,500원 못 넘기면 한 번 더 눌리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에 버팀을 줬던 자리죠. 그런 자리가 69,500원 정도. 이 69,5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올라왔던 자리만큼 뭐에다 한 번 더 밀린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하는 자리? 지금의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 반등이 어디 7만원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될 자리. 7만원 넘어서면 다시 요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 구름대는 당장 벗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슈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거냐, 밑으로 하방 돌파할 거냐,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7만원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그냥 애초에 여긴 갈 생각 없고 밑에서 횡보하면서 또 박스 하나 만든다. 그리고 나서 뭐다? 여기 건너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관심을 슬금슬금 가져봐야 될 자리고요. 자,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관련주죠. 끊임없는 하락을 해주다가 옵션 만기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면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게 메디포스트라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얘는 쉽게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렇게 큰 박스구나. 그 큰 박스의 중간값이 55,000원인 거고, 그 55,000원과 이 바닥의 또 중간값이 요런 기준인 거죠. 4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죠? 이 4만원과 또 지금의 자리의 중간값이 32,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죠? 32,000원과 또 지금에 대한 중간값이 뭐다? 어제 나왔던 고점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총이 어느 정도 있고 고점을 크게 한번 냈던 종목들은 이런 박스 매매가 정말 잘 맞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의 중간값을 일단 때린 거예요. 한번 얘는 바닥을 잡은 거고 중간값을 때린 거고,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잡아보면 뭐 대략적으로 요런 요런 자리가 대략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겠죠. 요런 자리가 나오겠구나. 대략적으로. 그죠? 그 자리를 찍었으니까 여기서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23,85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오늘 그 자리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해? 현재의 자리에서 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 앉아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치고 눌러서 횡보하다가 그 다음 방향을 잡을 거냐, 아니면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 구름대를 벗어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23,800원을 기준으로 여기가 중심값이다. 요 자리 위에서 놀면 26,500원 혹은 그 위에 있는 이 28,500원대를 29,000원이죠. 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버틸수록 위로 갈 확률, 밑에서 버티면 여기까지 다시 열어놓겠죠. 대신 시간은 좀 더 걸린다. 요건 빠르게 한 번 더, 아니면 요건 시간을 좀 더.
이해되시죠? 이번 달은 물 건너가고 12월 달로 여기 있으면 이번 달에 한 번 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의 자리에서 열려있는 자리는 요 자리와 요렇게 하나에 열려있는 자리와 요렇게 열려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 박스에 있으면 요만큼까지, 요 박스에 있으면 요만큼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하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오랜만에 움직였죠. 그동안 좀 빠진 만큼 횡보도 좀 했다라는 거고요. 빠진 만큼 어느 정도 횡보를 했고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뭐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 그리고 일반적인 약간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를 이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4,5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1차적인 거죠. 4,5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5,3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4,950원 정도가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4,500원 위로 안착 못하면 뭐다? 당분간 이 구름대 안에 갇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름대를 벗어나고 나서야 뭔가에 대한 이슈든 뭐가 나와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겠지만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4,5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안 하냐가 일단 뭐다? 중요한 관점이다. 이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면 그 다음 열려있는 자리 어디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CIS 풍력 친환경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이슈 나오면서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자리예요. 추세를 하방으로 일단 잡았다라는 거고, 대략적으로 잡을게요. 추세를 하방으로 잡았다라는 거고, 이 하방에 대한 중간값을 뭐다? 여전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자리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14,500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14,500원 자리가 열려있는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하면 옆으로 횡보하든 아니면 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추세 상단을 한 번 정도는 때리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예 밑바닥을 때리든 아니면 17,000원 위로 안착을 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요 자리에서 박스를 살짝 만들어내다가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안착을 시켰다가 오늘 그냥 갭으로 밀어버렸죠. 바로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평을 한 번 정도는 뭐 하겠다? 매물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고 가겠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지금의 자리는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 느리게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위주로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 오늘 슈팅이 나왔죠. 9%라는 슈팅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뭐냐? 거래가 안 터졌다. 그런데 이 구름대라는 매물을 뚫고 올리고 싶지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구름대 하단에서 쳐맞고 부담스러우니까 누군가 매도를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를 단 거고. 그죠? 그럼 당분간은 뭐다? 의도가 이 구름대 하단을 고점으로 잡고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그래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한번 이 매물을 살짝 페이크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왜? 오늘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내일 한번 올라오면 무서워서 이 근처 오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역이용해서 뚫고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내일 당장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면 뭐다? 당분간은 옆으로 또 횡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밑에 하방으로 지켜야 될 자리는 16,000원 16,000원인 거고, 내일 다시 이 윗꼬리를 잡아먹기 위한 흐름을 나타내려면 뭐다? 17,0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 한 번 더 이 윗꼬리를 한번 잡아먹으려고 노력은 할 거다. 그래서 잡아먹어서 아예 치고 올릴 거냐, 아니면 또 윗꼬리 달 거냐. 그렇다면 뭐다? 윗꼬리를 또 달아버리면 저점을 또 갱신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쳐 눌러서 횡보하다가 힘 모아서 가라. 어디서? 요런 자리에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월봉도 매달려 있죠, 지금. 2평에 매달린 종목이에요.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이 매달림이 오래되면 뭐 한다? 손에 힘이 빠지니까 뭐 해야 돼?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요. 착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13,000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16,000원 유지하는지 보셔라. 혹은 위로 뚫어내는지, 18,000원 위로 뚫어내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는데 그닥 항공주가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그닥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자리 빼고 최근에 고점 만들고 바닥 만들었던 자리로 본다면 현재 자리는 뭐다? 딱 중심값이죠. 50% 정도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죠? 그럼 지금 이 50% 자리에서 50에서 60% 정도까지 열어놓고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M파동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M파동의 관점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현재는 추세를 하방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잡았지만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어디 3,700원 위에서만 버텨준다면 위로 한 번 더 쏠 수 있는 자리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슬금슬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죠? 뭐 다른 것들만 뭐 이상한 것들만 갔잖아요. 뭐 위드 코로나인데 게임주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NFT 뭐 대책 토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시장이 빠질 때 좀 주도를 하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요런 애들도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야 이거. 마지막으로 자, 텔콘 RF 제약이에요. 쓰레기 종목이죠. 자, KPM테크는 잘 버티고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이고 나서 이제 이 박스 안에 갇혔다 그랬죠. 이 박스 중간값이 1370원 이 자리 넘어서면 또 1600원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못 넘겼으면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 1250원 가지고 기준 잡는다. 어제도 1200원 말씀드렸죠. 1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KPM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요. 왜? 빠진 만큼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그에 비해서 텔콘 RF 제약은 빠진 만큼 들어온 거래가 적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월봉과 주봉으로 봤을 때 이왕 여기까지 내려온 거 누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눌러놓고 가자라는 관점이에요. 그 자리가 3,150원 정도였는데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해갖고 3,000원을 깼거든요. 그죠? 라운드 피겨값 앞자리 3,000원을 깨서 개인 손절을 더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 뒤로 뭐한다? 3,000원을 유지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3,000원 이탈하냐, 좀 더 여유있게 보더라도 2,950원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자리도 이탈한다면 얘는 어디까지? 못해도 2,4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무조건 눌러야 갈 거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간단하기보다는 여기까지 눌러야 이 종목으로 움직이는 주포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겠죠. 또 여기까지 쳐 눌러놓고 전환사채든 뭘 또 찍어내겠죠. 쳐 찍어내갖고 그 1년이든 6개월 만기 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가 쳐 올려갖고 100%는 200% 요 정도까지 또 쳐 올려놓고 뭐해?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이걸 또 뭐 해야 돼? 팔아야죠. 100에서 300% 수익 보고 지들은. 얘네들은 무조건 전환사채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태생이 양아치다.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의 자리 이랬든 저랬든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자리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하단을 닿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탈도 했었고, 그쵸? 이 하단이 닿았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뭐다? 이제 바닥은 잡았다. 단기적인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면 되는 자리인 거고, 요렇게 추세를 만들어낸 자리니까 다시 한번 요 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요렇게 바로 튈 거냐? 횡보하다가 짧은 구간에서 튀었다가 어차피 이 구름대를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요 지랄을 할 거냐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얘는 지금 다 역배열이에요. 이평성도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이격을 얼마나 벌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이격은 뭔가 이슈 터져서 상한가 두 방만 가면 다 돌려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자리는 페이크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봐요. 뭐 이미 KPM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그게 꿈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냥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워낙 개잡주니까. 개잡주에서는 무궁무진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도 뭐야 이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뭐 에디슨? 에디슨으로 이름 바뀌었죠. 이름 상호를 자주 바꾸는 것도 솔직히 개잡주예요. 상호를 자주 바꾼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이 세미시스코로 쳐갖고 인터넷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이름을 보고 신규 상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는 종목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요렇게 말도 안 되는 대주주가 바뀌면서 개잡주의 행동을 하니까 다시 한번 뭐가 또 무상증자하고 하면서 그런 개잡주의 형태를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건 꿈이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또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현실을 그 꿈을 쫓아가려고 현실로 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쳐맞는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제는 뭐 이 종목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일어날 거예요. 이 기술적 반등이 57,000원에서 뭐 넉넉 잡아서 6만원 6만원을 못 넘기면 뭐한다? 얘 횡보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어디? 여기 갭자리 무조건 매꾸로 내려옵니다. 여기 갭자리 무조건 매꾸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 한번 뭐 또 반등하려고 할 텐데 이제 반등하려고 할 텐데 결국은 이 안에 이제 갇힐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또 한번 날아가는 그림. 여기서는 그냥 고점에서부터 밀었기 때문에 누군가 팔 기회를 분명히 줬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자리가 뭘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7,000원에서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 위로 올라탄다면 뭐다? 한 번 더 고점을 갱신시켜놓고 윗골이 달면서 이제 마무리할 거다 라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요지랄 하다가 얘도 뒤진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래가 확실히 많이 들어왔어요. 즉 어느 정도 나갈 흐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갭을 메꿨기 때문에 뭐다? 잠깐 멈춘다라는 거고, 그죠? 그럼 그 다음으로 만들어내서 나올 수 있는 갭이 어디? 여기에 여기 25,000원대. 그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6만원 위로 강하게 상승받지 못하면 뭐다? 56,000원에서 6만원 상승받지 못하면 슬금슬금 버티는 척 하면서 25,000원대까지 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